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3월 FOMC 결과 발표를 앞둔 상황에서 연준의 비공식 대변인으로 불리는 월스트리트저널의 닉 티밀하우스 기자는 수요가 예상보다 강하고 인플레이션이 고착하면 연준은 금리 인하를 연기할 수 있지만 첫 인하 시기가 너무 늦어질 경우 의도치 않은 경기 침체가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연준이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의회가 2024 회계연도 남은 기간 동안의 정부 예산안에 대해 합의하면서 셧다운 논쟁의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소식입니다. 현지 시간 19일 마이크 존슨 미국 하원의장은 성명을 통해 의회가 9월 30일까지 정부의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은행 BOJ의 마이너스 금리 해제 조치에도 불구하고 일본 엔화 가치가 4개월 만에 최저 수준까지 떨어지면서 엔달러 환율이 151엔대를 기록했습니다. 네, 지금은 해전시대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상황을 가장 빠르게 알아보는 시간 해전시대 박수연입니다. 이틀간의 회의가 끝나고 돌아오는 새벽 3시에 3월 FOMC 회의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시장의 초점은 올해 금리 인하 횟수 전망에 대해서 어떤 변화를 줄지 이 경제 전망과 점도표에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편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이 조정이 시작된 건 아닐까 하는 이런 우려를 가져가고 있는 비트코인 시장도 그리고 숨고르기를 하면서 조금은 쉬어가고 있는 골드 시장도 방향성을 살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조금 전 시작된 미증시는 다우지수는 하락으로 그리고 S&P 500과 나스닥은 상승하면서 혼조로 출발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장에서는 어떤 포인트를 좀 챙겨가야 될지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오늘의 주요 경제지표 일정 화면 통해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중국인민은행이 사실상의 기준금리인 대출우대금리 LPR을 동결했습니다. 신용대출과 기업대출 기준이 되는 1년물은 3.45%, 주택담보대출의 기준인 5년물은 3.95%로 유지됐습니다. 영국의 2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됐습니다. 헤드라인 물가는 예측치를 하회한 3.4%로 전년 대비 0.6%포인트 줄었고 근원 물가는 3.5%로 전년 대비 0.3%포인트 낮아진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잠시 후 23시 30분에는 미국 에너지정보국 EIA가 집계한 원유 재고와 가솔린 재고가 발표됩니다. 다가오는 새벽 3시에는 미국의 3월 기준금리와 함께 FOMC 결과를 담은 성명서 그리고 점도표가 공개되며 3시 30분에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경제지표 일정 화면 통해서 만나보고 왔는데요. 오늘 함께 해주실 마스터님도 화면으로 확인해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은 천명 마스터님과 함께합니다. 마스터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실은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일주일 만에 찾아뵙겠습니다. 자, 오늘 춘분이죠. 일단 봄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내일 전 세계가 주목하는 중요한 이벤트가 있죠. 3월 FOMC, 그죠? 자, 과연 파월의 발언에서 봄을 더 활짝 열 수 있는 발언이 나올까요? 아니면 다시 어두운 터널로 돌아갈 수 있는 발언이 나올까요? 자, 누구도 지금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예측은 할 수 없지만 어떻게 됐든 우리는 긍정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있겠죠. 결론은 이제 자, 어떻게 보면 이제 오늘 상당히 매매하기가 투자하기가 상당히 지루한 시간이 될 거예요. 그리고 또 새벽 3시까지 또 잠 못 드는 밤이 될 테고요. 그죠? 자, 그래도 어떻게 됐든 이 1000명이 그럼 또 오늘 또 조금이라도 좀 챙겨 가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기 위해서 제가 오늘 정확한 3월 FOMC에 대해서 정확한 것만 맥을 찝어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1시간 동안 지루하지 않게 해드리고요. 자, 어디로 먼저 들어오셔야 되겠죠? 노란 톡방에 먼저 들어오십시오. 노란 톡에 들어오시면 제가 좀 더 상세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따끈따끈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 3시에 발표 예정인 FOMC 회의 결과를 앞두고 시장이 조금은 방향성을 탐색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줄 예정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긴 했지만 그 안에서도 수익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노란 톡방 들어오셔서 계속해서 정확한 자리값들을 구체적으로 더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노란 톡방 들어오시게 된다면 우리 마스터님께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을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링크를 노란 톡방 들어오셔야지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링크 같은 경우는 내일 또 전달을 해드릴 예정인데요. 마스터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지금 3월 FOMC 회의 결과가 새벽 3시에 발표가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어떻게 리뷰를 하면 좋을까 좀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바로 알려드릴 예정이시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이게 어떻게든 변곡점이 분명히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일단 그 지수 몰이 바뀌었죠. 몰이 바뀌고 일단 2분기를 먼저 얘는 앞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결론이 결론적으로 뭡니까 이게? 결국엔 내일 이 3시 반 정도에 이제 뭐 파월 의장 연설이 있겠죠. 계속 뭐 한 30분 정도 긴장돼요. 30분 1시간 정도 긴장된 시간이 지속이 되는데 자, 그 결과를 일단 내일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받아볼 수 있겠죠. 자, 그게 향후 이제 2분기를 끌고 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전략 포인트들이 다 내재가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자, 여러분들 이제 3월은 거의 끝났다고 봐야 되죠. 다음 주 뭐 4일밖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럼 4월 우리가 미리 준비를 해야 되겠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옛날에 말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정보를 내일 우리 강연회 때 제가 상세하게 설명드리고 4월을 즐겁게 맞이할 수 있게 그렇게 강연회를 잘 준비해 올 테니까 내일 많은 참석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당장 내일 눈을 뜨고 나면 FOMC 회의 결과뿐만 아니라 성명서 그리고 점도표에는 어떤 좀 변화가 있는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혼자서는 분석하기가 너무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천명 마스터님 해외 선물 안에서 29년이 넘는 이러한 노하우를 가져가고 계시니까요. 노란 톡방 들어오셔서 정확한 시장 해석들을 꼭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고요.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스캔하시면 링크가 뜹니다. 링크 누르시고요. 0707 입력하고 들어오시거나 문자샵 0082번으로 마스터님 성함 써서 보내주시면 같은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링크 꼭 누르고 들어오셔서요. 내일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오전과 오후 2번에 걸쳐서 진행이 됩니다. 오전에는 국내 그리고 항생과 관련해서 마스터님께서 어떤 좀 이슈를 풀어주실지 그리고 함께 해보시고요. FOMC 회의 결과도 함께 이슈를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본격적으로 오늘의 글로벌 이슈 화면 통해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현재 나스닥은 약박권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0.03% 밀림에서 파란불 켜고 있고요. 18,266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몇 거래일 동안 좀 나스닥은 눈치 보는 장세를 좀 보여주면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개장하자마자 조금은 빠르게 미끄러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22시 48분경에는 18,245포인트까지 찍어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박스권에 갇히면서 어떤 쪽으로 방향을 잡을지 고민하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다시 한번 또 빨간불을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갈팡질팡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나스닥과 관련해서 어떤 이슈가 있는지 뉴스 확인해보고 오겠습니다. 자,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헤드라인 보시면요. US dollar regime shakes Redding stocks, Morgan Stanley runs. Here's how investor can prepare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미국 달러의 정권 전환이 주식을 위협할 수 있다고 모건 스탠리가 경고를 했습니다. 이에 투자자들이 준비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해서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미국 달러화가 킹달러의 지위를 내려놓으면 미국 증시도 타격에 불가피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강달러는 미국 주가 상승에 필수적이었다면서도 지금 이 달러화가 장기 약세로 접어들면 미국 증시도 타격이 있을 것이다 라고 주장했는데요. 2022년의 경우에는 40여 년 만에 최악의 인플레이션으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해지면서 증시가 약세를 보였음에도 달러화는 강세를 보여줬지만 이는 예외적인 경우다라고 분석했습니다. 또 지속적인 달러 약세는 미국 경제 성장세가 둔화하고 물가 상승률을 완고한 스태그플레이션 시나리오에서 취약성이 더욱더 두드러질 것이다 말했고요. 달러의 정권 교체는 이미 진행 중이라는 징후가 있기 때문에 최근 몇 배로 늘어났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17년 만에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탈피한 일본은행의 기조 전환에도 집중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시장 전략가들은 다른 주요국의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기조와 맞물려서 엔화에 탄력을 부여하고 일본 투자자들이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해외 투자금을 본국으로 들여와 미국 증시와 채권 시장에서 핵심적인 재원이 빠져나가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말을 끝냈습니다. 자, 이렇게 기사 살펴보고 왔는데요. 관련해서 많은 질문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질문들을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부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일단 달러 인덱스가 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가 조금은 기대감이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103선을 다시 돌파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보다는 더 힘있게 올라가지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전체적으로 어떤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걸까요? 자, 시장이 이제 그 3월 FMC로 인해서 시장이 지금 막 상당히 혼돈스럽게 그게 이제 달러 인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거의 100이 후반대까지 왔다가 지금 아까 제가 방송 전에 잠깐 달러 인덱스를 봤는데 104 초반대까지 올라와 있죠. 그죠? 네. 근데 이제 우리 시청자들 많이 헷갈려 하실 거예요. 자, 어제 일본이 BOJ가 이제 그렇죠. 거의 10 몇 년 만에 그죠? 마이너스를 이제 없애버리고 YCG 정책도 바꿨죠. 결국엔 이유는 뭡니까? 일단은 너무나도 오랫동안 일본이라는 나라가 디플레이션에 사로잡혔죠. 그래서 금리를 함부로 어떻게 하지 못했고 마이너스 갈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근데 이제 2년 전부터 그죠? 다시 인플레이션이라는 이제 상황이 완전 바뀌면서 이제 정책을 바꿨는데, 자, 그러면 결국에 달러하고 엔화는 경쟁 관계 있죠. 자, 그러면 그러니까 엔화가 올라가면 일단 기본적으로 금리가 올라가면요, 엔화는 강세가 되는 게 정상적인 거예요. 근데 다들 그렇게 생각했고 아마 많은 분들이 엔화에 투자를 많이 하셨고, 근데 기이한 현상이 벌어졌어요. 지금도 아까도 엔화가 또 약세가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고. 자, 이거는 여러 가지까지 제가 보는 거는 그겁니다. 자, 이게 조심스러워요, 일본 애들이. 왜냐하면 경제 성장이 2020년, 2023년까지는 그래도 조금은 경제 성장이 좀 약간의 오르막을 좀 보였는데, 네. 자, 올해 별로 안 좋습니다,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쉽게 지금 그렇게 엔화가 강세를 보여주지 못하는 것 같고요. 뭐 여러 가지 있고, 일단 여러 가지인데 그거를 각설하고. 자,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스물스물 일단 엔화의 강세의 여지는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번거롭게 FMC 때문에 달러 강세를 보여주는데 이건 새벽 3시 되면 알겠죠. 자, 그리고 제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거 6월까지는 제가 달러가 약세로 돌아가기 쉽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자, 결국 금리 인하를 해야 되죠. 네. 자, 시장의 판단은 뭡니까? 6월 달에 금리 인하한다 그러는데 그것도 좀 퀘션이고 일단. 자, 어쨌든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달러의 가치도 동반 하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죠. 그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달러의 가치가 하락하는 건 분명하다. 어디까지 내려갈지는 모르겠다. 그래서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자, 이제는 골드를 살 골든 타임이다. 그죠? 제가 한 4분, 2분기 때부터 오리라고 생각했는데 벌써 3월 달부터 지금 몰이 바뀌면서 지금 거의 2,100 중반, 그죠? 네. 그러면 만약에 내일 어떻게 이벤트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으나 달러가 만약에 약세로 돌아가고 싶지는 않은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골드가 탄탄하게 지금 지키고 있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달러의 가치는 하락할지 몰라도 골드에 투자해 보시는 것도 이런 기회를 통해서, 자, 여러 가지 이제 분산 투자를 하실 때가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만 바라보지 마시고, 자, 여러분 투자는 뭡니까? 안전하게 투자하는 거죠. 자, 누가 얘기해도 주식은 위험 자산이잖아요. 골드는 안전 자산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안전 자산에 조금 귀를 기울여서 분산 투자를 해서 안전 매매를 하실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마스터님, 일단 달러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내일 FOMC 회의 결과에 대해서 조금 일단 금리 결정에 대해서는 다들 예측을 하고는 있지만 경제 전망 그리고 점도표에 관해서 많은 분들이 주목을 하고 있잖아요. 네네. 이 부분은 좀 변경되는 부분이 있을 거다라고 보고 계실까요? 그렇죠. 오늘 우리 시청자분들 알려줄 가장 중요한 이제
포인트가 되겠죠. 음. 좀 더 강연회 때 복잡해요. 근데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투자라는 건 뭐래요? 단순하게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저것 막 재고 재잖아요. 그럼 투자의 혼돈만 오니까 좀 더 강연할 때 자세하게 더 설명 드릴 테니까 끝까지 채널 돌리지 마시고 집중하시면 여러분들의 알찬 정보가 가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나스닥과 관련해서 매크로적인 이슈 풀어봤으니까요. 바로 방향성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스터님 편말 준비해 주시고요. 네, 3, 2, 1 들어주세요. 오늘 매도 시그널 들어주셨습니다. 파란 편말을 들어주셨는데요. 기술적인 분석 들어볼까요? 네, 일단은 기술적인 분석을 할게요. 시향은 좀 이따 강의 때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자, 제가 매번 나와서 말씀드린 겁니다. 좀 이따 이제 매매일지도 공개를 하겠지만, 자,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 차트 있잖아요. 이게 29년의 때가 묻어있는 기술적 차트입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이제 그 화면이 좀 작아서 우리 시청자들이 잘 이해를 못하실 수 있겠지만 나중에 노란통에 들어오시면 여기에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드릴 테니까 노란통에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기본적으로 단타가 됐든 장타가 됐든 뭐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무조건 추세는 파악을 해야 되겠죠. 추세 없는 그런 매매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30분봉을 한번 보니까 재밌죠. 자, 19일 날 고점으로 엄청나게 한번 찍더니 계단식 하락을 하다가 20일 날 새벽에 그죠? 또 다시 한번 올렸어요. 그래서 물론 올라왔지만 현재 버전으로 봤을 때 지금 18,320 라인이 강력한 현재 버전은 저항대입니다. 이게 이제 19일 날 그죠? 새벽에 여기서 한번 꼬꾸라졌던 변곡점을 맞이했던 거죠. 그럼 결국 오늘 뭐예요? 자, 일단 새벽 3시까지 그죠? 여기서 변곡점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서 새벽 3시까지 매매 혹시라도 하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계시면 18,320 거기가 지지를 받으면 올라가는 거고요. 저항 받으면 내려간다. 그렇게 3시까지 하시는 분한테 제가 어나운스를 드리고, 자, 지금 단타 매매를 해야 되겠죠. 지금 시간에. 자, 그러면 자, 여기도 딱 보니까 어떠세요? 저항 자리가 18,300이 나오네요. 300이 나오고 19일 새벽에도 여기서 지지부진하다가 거의 한 3시간 정도 강력하게 횡보를 하다가 결국에는 밑으로 하락하는 그런 상황. 지금도 마찬가지. 어제 새벽, 오늘 새벽이죠. 오늘 새벽에도 똑같은 상황인데 어제 상당 기간 동안 여기서 저항을 받았죠. 그럼 이 자리가 이제 중요한 자리예요. 그러면 18,300, 그다음에 18,280 밴드 대역이 되겠죠. 그죠? 거기를 보시면서 1차 저항을 받아준다면 어떻게 돼? 지금 크게 수익 내시면 안 되겠죠? 변동성이 너무 세니까 이 자리 보시면서 하기 바라요. 그래서 그 1차 저항 때 18,280, 그다음에 2차 저항 때 18,300 보시고 짧게, 그죠? 짧게라는 거는 여러분 CD에 맞게 수익을 내시라는 거예요, 그죠? 그거로 이제 제가 여기 시청자 여러분마다 다 컨디션을 제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짧게 수익을 내서 푹 주무세요. 아니면 나는 오늘 밤새겠다. 그럼 새벽 3시까지 좀 관망하시면서 보는 것도 좋은 오늘 투자 방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스닥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나스닥과 관련해서 방향성 그리고 자리값까지 받아봤는데요. 매일매일 이러한 분석을 들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바로 우리 마스터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마스터님께서 29년의 노하우를 축적하면서 어떻게 하면 해외 선물 안에서 수익을 양방향으로 가져갈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쉽게 풀어드릴 예정이니까요. 바로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를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스캔하신 다음에 링크 누르시고 0707 입력하고 들어오시거나 문자샵 0082번으로 마스터님 성함 써서 보내주시면 같은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링크 꼭 누르고 들어오셔야지 오늘 자고 나면은 또 FNC 회의 결과가 나오는데요. 당장 내일 오전에 FNC 회의 결과에 대해서 리뷰를 챙겨보실 수 있는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링크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서둘러서 들어와 주셔서요. 내일 오전 그리고 오후에 걸쳐서 꼼꼼하게 공부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나스닥은 여기까지 그럼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크루드 오일도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네, 현재 오일은 지금 1.73% 파란불 켜고 있는 상황입니다. 81.31달러 선 지나가고 있고요. 지금 어제까지 이틀간 빨간불을 켜주면서 어제는
83.85달러까지를 기록을 해주는 오일이었는데 오늘은 2% 가까이 밀려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좀 기술적인 분석을 해볼 수 있을지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일단 오일과 관련해서 이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일 헤드라인 보시면요. Oil rise through multi-month highs in Russian supply concer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오일이 러시아의 공급 문제로 인해서 수개월 내 최고치로 상승을 했다라는 헤드라인입니다. 어제 있었던 그런 이 오일의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가 최근 들어서 러시아의 원유 정제 시설에 대한 공격을 지속하는 가운데 이달에만 적어도 7개의 정제 시설이 드론 공격을 받았습니다. 스톤엑스의 알렉스 호데즈는 러시아의 정제 설비에 대한 공격으로 전 세계의 원유 공급이 하루 35만 배럴가량 줄어들 수 있으며 이는 WTI 가격을 배럴당 3달러가량 끌어올릴 수 있다라고 추정을 했는데요. 또 더해서 엑시니트 애널리스트는 공급 측면의 위험이 다시 시장에 관심을 끌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러시아 정제 공정의 공격 그리고 예상보다 강했던 중국 경제의 지표 또 이라크의 원유 수출 감축 선언으로 주초부터 강세를 보여왔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JP모건의 애널리스트들은 러시아가 하루 50만 배럴의 원유 생산을 감축하더라도 6월까지 러시아의 원유 수출이 지금의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을 하면서 휘발유 수출 금지 조치로 하루 20만 배럴가량의 원유를 상쇄해 감축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고요. 6월 이후 러시아는 생산 감소에 대응해 수출을 줄여야 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며 이는 6월 오펙의 정례 회의에서 논란거리가 될 것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자, 이렇게 오일 기사 살펴보고 왔는데요. 먼저 드리고 싶은 질문은 러시아의 공급 차질과 관련해서 러시아의 원유 생산이 WTI에 영향을 미치는 그 크기가 많이 큰가요? 아니면 어떻게 일시적으로 보는 거고요. 일시적인가요? 보는 거고. 왜냐하면 가격이 제가 전에 몇 번 나와서 말씀드렸죠. 일단 80달러로 안착하는 게 키포인트다. 벌써 한참 전에 안착을 했고요. 자, 오늘 이게 지금 이게 웃기는 장이죠. 벌써 1.7% 가까이 빠졌다 아직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네. 오늘 뭐가 있어요 또? 원유 재고가. 그렇죠. 희한해요. 꼭 수요일마다 저만 나오면 원유 재고 발표 있고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나요? 또 기름 또 만땅 채우고 퇴근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자, 어쨌든 오늘 봐서 지금 예상은 일단 원유 재고가 원유하고 이제 휘발유 재고는 예상보다 조금 늘어날 것 같다. 뭐 그런 게 이제 선반영이 되면서 지금 일단 하방의 압력을 받고 있는데 자, 오늘은 하방. 그러니까 내일은 또 달라질 수 있어요. 자, 어쨌든 감산 정책은 계속 고입니다. 고. 그러니까 이게 또 이어져서 좀 더 이제 뭐 FMC 때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또 우리나라 전 세계적으로 그죠? CPI에 또 타격을 엄청나게 줄 수가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 심각하죠. 그죠?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 원유 자꾸 올라간다. 이거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또 그때 이제 또 날씨 더워지잖아요. 네. 야, 이거 전기값도 걱정입니다. 이거 또 전기값, 휘발유값 올라가면 가뜩이나 지금 뭐 물가 많이 뛰었잖아요. 아, 너무 힘들어요. 뭐 제가 청양고추 사러 갔는데 왜 이렇게 비싼지 5,000원이에요. 그래서 안 샀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들이 발목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자, 오늘 일시적으로 하방이지만 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상승의 압력은 충분히 남아있겠다. 대신 여기서 그만 멈췄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진짜 최악의 경우 네. 85달러를 넘어서 버리면 네. 이거는 정말 다시 인플레이션이 회귀할 수 있어요. 이거 미국도 아주 머리 아플 겁니다. 근데 83달러까지 그렇죠. 넘어섰잖아요. 그래서 얼마 안 남았죠. 네, 그리고 기사에 네. 따르면은 네. 배럴당 3달러가량 또 오를 수 그렇죠. 있다라고 그렇죠. 말을 하고 있는데 네, 이 부분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85달러가 마지노선이 되잖아요. 이거 올라버리면은 진짜 이거 완전 되돌이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오늘 파월이 분명히 이 얘기 고민할 거예요. 말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으나 만약 이 언급이 된다면 그만큼 사태가 만약에 파월이 얘기를 안 하더라도 그죠? 내일부터 또 이제 연준 위원들이 계속 주저리 얘기를 할 거예요. 누군가 분명 원유 재고에 대해서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항상 원유 보시면서 우리 지시 보시면서 같이 비교하시면 여러분 투자하는데 시향, 리얼 시향이잖아요. 그죠? 상당히 투자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시향에 대해 나 도저히 모르겠다. 너무 복잡하다. 걱정하지 마세요.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저의 29년의 노하우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명료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일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WTI가 85달러를 돌파하게 되면 다시 한번 인플레이션 우려가 높아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꼭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FOMC 회의 결과에서도 파월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지 여부도 꼭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혼자 체크하기가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노란 톡방 들어오셔서 마스터님께서 준비해주신 내일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안에서 FOMC 리뷰를 꼭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고요.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스캔하시면 링크가 뜹니다. 링크 꾹 누르시고요. 0707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바로 함께 하실 수 있으시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5일과 관련해서 이슈 풀어봤으니까요. 계속해서 방향성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스터님 편말 준비해 주시고요. 네, 3, 2, 1 들어주세요. 네, 오늘 매도 시그널 들어주셨습니다. 오늘 좀 되게 오랜만에 그렇죠. 파란불을 켜고 있는 것 같아요. 마스터님 나올 때마다 빨간불 켜졌잖아요. 매도 시그널 들어주신 이유가 뭘까요? 뭐 아까 말씀 오늘 재고 발표 있잖아요. 이거 보고 미리 오늘 매도로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오늘 일시적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자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는 자 모든 상품이 자 우리가 투자 상품이 헤지 상품이잖아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하잖아요. 특히 요즘 같은 경우에는 자 5일만큼 정말 이렇게 또 이제 이 T가치도 높잖아요. 그죠? 우리 나스닥보다 2배가 높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해요. 그래서 정확한 어떤 시향에 대한 정보가 해박한 지식이 없으면요. 오일은 들어가면 아주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여러분들이 시향을 정확히 이해를 하고 들어오시길 바라겠고요. 자, 일단 오늘 밴드 값을 드릴게요. 현재 뭐 한 1.7%, 6%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일단 81.90짜리 30분 봉입니다. 항상 이런 30분을 먼저 보면서 추세를 판단하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보시면 여기 이제 19일 30, 03시에 상당히 횡보를 했죠. 횡보에다 올라갔으나 오늘 또 15시 이후부터 거의 지금 3시간가량을 계속 8220을 뛰어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1차 밴드가 81.90, 82.20이 되겠네요. 여기서 저항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오늘 수익 짧게 20틱에서 30틱 정도 수익을 내시는 게 가장 현명한 투자겠죠. 자, 그런데 단순하게 이런 것만 보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봐야 될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간단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뭘 그러면 기술적으로 봐야 되냐? 1000명. 저한테 이렇게 질문을 주실 거 아니에요? 노란톡에 들어오세요. 그러면 여러분 매매할 때 체크해야 될 포인트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아주 심플합니다. 누구나 다 아는 건데 순서를 모르니까 어리둥절하고 매매를 못하는 거죠.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그 기법 자세하게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일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일과 관련해서 매도 시그널 들어주셨고요. 저 정확한 자리값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계속해서 이어가실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를 기본 카메라 어플 켜서 스캔하시고 링크 누르시고 0707 입력하고 들어오시거나 문자샵 0082번으로 전문가님 마스터님 우리 성함 적어서 보내주시면 같은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링크 꾹 누르고 들어오셔서요.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계속해서 골드도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네, 이어서 골드입니다. 오늘 골드는 강보합권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0.25%가량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2,165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장이 시작하고 나서 상승 추세를 그려주면서 11시 5분경에는 2,168달러를 기록하기도 했고요. 현재도 다시 한 번 또 올라가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골드와 관련해서 이슈 먼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골드의 헤드라인 보시면요. Analysts see gold reaching $2,600 per ounce and strong market demand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이 지난주에 또 사상 최고치에서 12%가량 하락한 반면에 골드 같은 경우에는 지난 5일 동안 상대적으로 좀 안정적인 흐름을 가져갔는데요. 같은 기간 1%가량 소폭의 하락을 좀 보여주면서 골드는 $2,600를 또 돌파할 수도 있다라는 기사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전히 금의 음모론자들은 비트코인 열기를 좀 반영을 하면서 골드는 올해 최고치에 도달할 수 있고 또 올해 안에 더 오를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미다스터치 컨설팅의 한 전문가는 중국의 중앙은행의 강력한 수요와 올 초의 열광적인 매수세를 주 상승 요인으로 집었습니다. 더해서 다른 전문가는 달러 가치 큰 하락과 또 잠재적인 국가부채 위기 앞에서 비트코인
자산의 절반을 금으로 전환하는 것은 현명한 조치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대략 2,600달러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요약했고요. 한편 비트코인은 지난주 73,000달러까지 치솟은 이후에 약 10,000달러 가까이 하락을 하면서 간밤에는 63,000달러 아래로 떨어졌는데요. 조정이 시작된 것 아니냐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조정 국면에 있다라면서 지금 비트코인의 전반적인 상승 추세가 유지되더라도 일시적으로는 6만 달러 아래로 떨어질 수 있다라고 덧붙였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골드 또 비트코인은 어떤 방향을 좀 가져가게 될지 함께 이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조금 전에 달러 상황을 좀 짚어주시면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골드가 지금 투자하기에 굉장히 매력적인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2,600달러를 터치할 수 있다라고 보고 계실까요? 저는 그 이상도 충분히 가능하다 합니다. 그 이상이 충분히 가능하다. 제가 말씀드린 어차피 이제 시장은 어떻게 금리 인하를 6월 달로 보고 있고 그러면 결국엔 달러 인덱스와 골드는 반비례 관계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메리트가 없는 거죠. 국채도 메리트가 없고 그다음에 주식도 메리트가 없고 그러면 결국엔 사람들은 변동성이 심하죠. 한간에 또 얘기들이 있습니다. 미국 경기가 이제 연준이 생각하는 게 연착륙을 어쨌든 착륙 일단 경기 침체 조금이라도 와야 돼요. 그래서 아니면 물가가 안 잡히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안전자산이 역사적으로도 골드는 안전자산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내리는 시점에 그때가 우리 골든타임이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근데 우리가 조금 앞당겨졌다. 그러면 자 우리가 미리 앞당겨서 투자를 해보는 것도 나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뉴스보다 더 이상도 뭐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비트코인 잠깐 번외로 말씀드리면 뭐 일단 뭐 사토시 그죠? 사토시가 뭐 죽었다는 얘기도 있고 또 110만 개를 이 사람이 혼자 갖고 있다는 얘기도 있고 그게 5%를 차지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1년에 이제 몇 번씩 그거 갖고 장난을 많이 친답니다. 뭐 이제 죽어서 남은 가족들 먹여 살린다고 지금 한대는데 비트코인은 쟤는 비추입니다.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안전자산을 하셔서 자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죠? 현물이 됐든 선물이 됐든 그분 장기적 연말까지 그죠? 오히려 내년까지도 그죠? 내년까지도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상품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골도 좀 여유가 되시는 분 아까 말씀드린 분산 투자가 이제 앞으로 현명한 그런 투자 방법이 돼요. 그래서 여기저기 이제 길을 많이 뚫어놔야 되겠죠. 한 곳만 가다 보면 맥혀서 여러분들이 밖으로 못 나가잖아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숨통을 트는 어떤 분산 태제로 매매를 하는 방법도 어떻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골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스터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주식뿐만 아니라 해외 선물 그리고 골드는 어느 쪽으로 좀 투자를 하면 좋을지 이 부분들이 궁금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자산과 관련해서 배분 투자하는 방법까지도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29년의 해외 선물 노하우가 가득 담긴 천명 마스터님의 조언을 꼭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고요.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스캔하시면 링크가 뜹니다. 링크 누르시고 0707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골드 방향성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스터님 편말 준비해 주시고요. 네, 3, 2, 1 들어주세요. 네, 오늘 골드도 매도 시그널 들어주셨습니다. 오늘 세 가지 상품 다 매도 시그널 들어주셨어요. 그렇죠. 먼저 한번 분석 들어볼까요? 결론적으로 저는 뭐 개인 내피셜입니다. 오늘 맛이 갔다. 그래서 제가 매도를 들은 거고요. 네, 결국에 이제 좀 이따 강의 때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자 어떻게 됐든 지금 뭐 파월이 좋은 얘기는 안 나올 거라 보여요. 그런 것 때문에 모든 것들이 오늘 좀 방향을 좀 안 좋은 쪽으로 틀 가능성이 높겠다. 대신 변동이 셀 수가 있겠죠. 난 얼마까지 내릴 수 있는 거는 신의 영역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긴 좀 그렇고요. 자 오늘 단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차트 한번 잠깐 보시면 자 여기 이제 1시간 봉 차트예요. 자 아까는 30분 보여주고 왜 지금 또 1시간 보여지지? 자 상품에 따라서 어떤 상황에 따라서 봐야 될 분봉이 기술적 분석이 따로 있어요. 다 항상 일관성 있게 가시면 안 돼요. 그만큼 경력이 없으면 여러분들 파악이 기술적으로 안 되겠죠. 시향이 아무리 맞더라도. 그죠? 자, 여기에 대해서도 1시간 봉 또 어떻게 보는 거야? 아, 궁금해 죽겠어. 알고 싶어요? 그러면 노란톡에 들어오십시오. 그러면 여기서도 제가 허심탄회하게 아주 쉽게 왕초보분들, 또 주식에 지금 하시는 분들 중에 파생에 대해서 관심이 너무 많은데 아는 게 너무 없어. 그러면 들어오시면 돼요.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제가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보자고요. 자, 1시간 딱 봉을 봤을 때 딱 여러분들이 아무리 초보라도
답이 나오죠. 답이 나오죠. 딱 봐도. 그죠? 어떻습니까? 저 상황이. 자, 여기서 지금 16일 날 저항을 받았고 15일 날 요 자리에서 저항받고 또 19일 날 그죠? 저항받고 오늘도 여기서 윗꼬리가 세게 달리는 영망치 패턴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럼 결국 이 자리가 상당히 지금 오늘 의미 있는 자리죠. 이 자리가 2166자리예요. 2166. 그러니까 600이나 2160에서 2160 정도로 봐야 되겠네요. 6660. 이 장지가 오늘 강력한 저항대리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왜 또 근거가 또 뭐냐면 자 달러에 있어서 여전히 104 초반대를 지금 지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로 봤을 때 이 자리에서 오늘 저항을 보고 이것도 변동이 세니까 20, 30도 정도 수익을 내서 빠져나올 것을 제가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자 골드는 여기까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렇게 골드에 대한 전략도 챙겨봤습니다. 실시간으로 전략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고요.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빠르게 스캔하시면 링크가 뜹니다. 링크 누르시고요. 0707 입력하고 들어오시거나 문자샵 0082번으로 천명 마스터님 성함 적어서 보내주시면 같은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링크 꼭 누르고 들어오셔서요.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마스터님과 골드까지 전략을 챙겨봤는데요. 조금 전 11시 30분에 EIA가 발표한 원유 재고가 발표가 됐습니다. 원유 재고와 휘발유 재고 이 두 가지 모두 다 예측치를 기준으로 했을 때 2배 이상 좀 하회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조금 전에 마스터님께서 오일과 관련해서 매도 전략을 챙겨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이 차트를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마스터님. 크루드 오일 전략을 다시 한번 어떻게 챙겨가면 좋을까요? 자 매도 전략 유효하고요. 네. 매도 줘야 하니까 이게 변동폭이 세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있잖아요. 네. 8190 거기가 1차 저항대 여기서 저항 받으면 8190에서 8170 조금 내릴게요. 밴드를 8190에서 8170 이 정도에서 한번 저항 받으면 2, 30 정도 수익을 낼 것을 제가 권장을 좀 드릴게요. 이렇게 계속 매도 유효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마스터님께서 이 재고가 발표되기 전에도 81.90달러에서 매도 전략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여전히 지금 같은 방향성으로 81.70달러에서도 매도 전략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조금 전에 매도를 20에서 30틱 익절하는 전략 챙겨주셨으니까요. 꼭 잊지 마시고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빠르게 이러한 익절 전략을 챙겨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바로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를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스캔하신 다음에 링크 누르시고 0707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들어오셨을 때 우리 마스터님과 함께 하시면서 가져갈 수 있는 수익들 매매일지 통해서 확인해 보고 오겠습니다. 네, 매매일지 통해서 최근의 수익률을 확인을 해보고 왔습니다. 마스터님, 지금 매매일지 보면은 30%, 58% 이렇게 숫자로 증명을 해주고 계시잖아요.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하는데 지금 이런 숫자의 수익을 얼마 만에 또 만들어주셨는지 또 어떻게 만들어주시는지 궁금한데요. 어떻게 만들어주셨을까요? 자, 그래서 모든 일에 그 있잖아요. 결국은 경력 있는 사람. 경력이 있어도 어느 정도 좀 안정성이 있는 사람이 있고 경력만 있는 사람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뭐 저 혼자 만들어낸 결과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 뭐 시청자 여러분에게 매일 저희가 회의를 하면서 미팅하면서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또 3월 달에 공교롭게 제 생일입니다. 생일이 껴서 그런지 하늘이 축복을 내리시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수익을 계속 잘 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아까 보셨죠? 나스닥 거의 800T 가까이 수익을 냈는데 자 여기 제가 사용하는 기법이 있어요. 지금은 이제 시간 관계상 자세하게 설명을 못 드리고 그죠? 노란 톡에 들어오시면 자 단타만 뭐 초보자라고 해서 단타만 수익 내라는 법은 없어요. 그죠? 초보자도 1000명한테 정확히 교육을 받으시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도 저처럼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제가 확신을 드릴 테니까 노란 톡에 들어오십시오.
그럼 제가 기법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스터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단타로 전략을 챙겨갈 때에도 소중한 돈을 움직이는 데에는 이렇게 29년의 경력을 바탕으로 나의 돈을 잃지 않는 전략 그리고 배로 챙겨갈 수 있는 전략들이 필요할 텐데요. 지금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시게 된다면 천명 마스터님과 함께 하시면서요. 여러분들도 이런 수익들을 챙겨가실 수가 있으시니까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를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스캔하신 다음에 링크 누르시고요. 0707 입력하고 들어오시거나 문자샵 0082번으로 마스터님 성함 조수 보내주시면 같은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링크 꼭 누르고 들어오셔서요. 내일 바로 FOMC 회의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자고 나면은 어떤 결과가 펼쳐지게 될지 당장 내일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통해서 리뷰도 철저하게 분석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매매 일지도 확인을 해보고 왔는데요. 이런 매매 일지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좀 필요하게 된지 이 부분에 대해서 투자 강의를 또 준비를 해주셨다고 합니다. 마스터님, 오늘의 투자 강의는 어느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주셨을까요? 네. 자, 모든 분들, 뭐 우리나라 사람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이제 이런 투자하시는 분들이 가장 주목하는 3월 FOMC죠. 자, 1년에 이제 보통 FOMC가 총 8번 진행이 되는데 이제 점도표, 셉이죠, 셉. 예상 요약, 경제 요약이 발표되는 게 3, 6, 9, 10입니다. 그래서 3월 달 2024년도에 제일 중요한 첫 빅 FOMC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여기서 우리가 키포인트, 뭘 우리가 짚고, 자, 아까 말씀 새벽 3시까지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때 이걸 또 보시고 그때 매매하시면 또 일석이조가 되겠죠. 아니면 내일 아침에 이걸 또 오늘 미리 보시고 내일 아침에 투자자 잘라놓은 것도 상당히 이득이 되겠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키포인트만 제가 뭘 봐야 될지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없어서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못 드려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다. 아까 말씀드린 강연에 들어오십시오. 또 카톡에 들어오시면 자료 무료로 또 배포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할게요. 자, 결국에 이제 점도표죠. 점도표. 이제 셉이라는 게 있는데 Summary of Economic Projections. 그래서 여기에 SEP, 셉이라고 그래요. 이게 36910이 발표가 되는데 여기에 이제 경제 요약이 뭐가 나냐면 이제 GDP 첫 페이지에 뭐 경제 성장률, 그다음에 실업률, PC 뭐 등등 그것도 상당히 중요해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점도표. 자, 점도표가 지금 이게 12월 건데 12월 거 잠깐 볼게요. 자, 12월에 뭐라고 그랬어요? 자, 12월에 이게 중간값이 딱 나오죠. 4.5에서 5.0 사이. 그래서 4.75가 나온 거예요, 그때. 그래서 이걸 판단해서 연준이 뭐라고 그랬어요? 0.75죠, 0.75. 그러면 0. 베이비시스 포인트. 그죠? 그러면 0.25 곱하기 3 하면 0.75가 딱 맞죠? 네. 그래서 3번 내리겠다는 얘기죠. 근데 시장은 이상한 거죠. 이거 분명히 연준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작년 12월에 이렇게 내리겠다고. 근데 시장은 뭐라고 그래요? 아이, 무슨 소리 하고 있어. 6번 내릴 거야. 아이, 네. 거짓말 치지 마라. 왜? 파월이 계속 거짓말 해왔잖아요. 2022년 뭐 일시적이다 3월 달에 그랬다가 갑자기 뭐 그냥 0.50씩 막 이렇게 올려버리고. 그죠? 이제는 안 속았는데 이번엔 진짜 연준은 있잖아요. 정확히 보시면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 작년 1월부터요. 일관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시장이 계속 장난을 치죠. 자, 올 1월 그리고 3월에도 딱 이렇게 갑자기 또 좋았던 이유가 뭐예요? 결국에는 연준은 계속 갈 길을 가고 있는데 시장, 엔비디아 등등 빅7 기업들이 장난을 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시장도 수능을 하고 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걸 봐야 될 게 뭐냐? 자, 이게 이제 중간값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여기가 자, 연준위원들이 점을 19명이 찍습니다. 19명이. 그러면 자, 4.5에 찍었던 사람이 이제 한두 명 정도가 위로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중간값이 올라가겠죠. 자, 이게 올라가면 이제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3번 인하가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시장의 예상대로 6월 달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우회 때 연설 저번에 상원 하원 연설 때 파월이 그 분명히 했죠. 자, 금리 인하가 있을 것이다. 근데 언제 얘기는 없었어요. 그 얼마까지 얘기 없었어요. 근데 시장은 지가 알아서 해석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말이 또 있죠. 연준에 맞서지 마라. 자, 이제는 우리 투자자도 현명하게 합시다. 자, 시장의 말 듣지 마세요. 연준의 말만 기울이세요. 연준의 말만 기울이시고 연준에 맞서지 마세요. 자, 그리고 뭡니까? 자, 파월이 또 그 얘기했어요. 마일드한 경기 침체를 원한다. 경기 침체가 어느 정도 와줘야 돼요.
안 그러면 인플레이션 절대 안 잡힙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봐야 될 것들 GDP 성장률도 보면서 우리가 관전 포인트 점도표를 정확히 좀 봐야 되겠다. 그걸 1차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볼게요. 네. 자, 다음은 이제 아주 이게 심각한 얘기예요. 자, 아까 말한 경제 요약에서 PC 발표가 있죠. PC. 자, PC가 저번에는 이제 2.4%, 2.5%가 그 정도 됐는데, 자, 지금 2달 연속, 그죠? 지금 CPI, PPI, PC, 이제 PC는 이제 뭐 3월 말에 다음 주 발표가 되겠지만 결국엔 또 올라가죠. 새쌍둥이기 때문에. 자, 한 달이면 그래 우연이야. 그럴 수도 있어. 그런데 2달 심상치 않아요. 자, 이게 맞물리는 게 뭐야? 아까 유가라고 말씀드렸죠. 유가가 맞물린다고 그랬죠. 그죠? 자, 유가가 지금 3개월 연속 올라가고 있어요. 똑같아요. 지금 또 올라가고 있죠. 그러면 전 불보듯 훤합니다. 유가가 이렇게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자, 연준이 한 일이 없어요. 솔직히 유가 갖고 장난친 거잖아요. 유가가 뭐 120달러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지금 다시 올라가고. 그러면 다시 다음 달에도 불보듯 훤하죠. 또 올라가죠.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파월은 분명히 여기다가 경제 요약서에 PC를 상승을 할 거란 얘기예요. 그러면 결국에 어떻게 돼요? 주식에서는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겠죠. 그게 바로 재화예요. 자, 일단은 원자재 값도 뛸 수가 있겠죠. 원유도 원자재니까. 그래서 여기서 오른쪽에 보시다시피 이런 결과물이 나온다.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매파적으로 파월이 발언할 내용이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 그럼 우린 뭘 보냐 이거죠. 자, 작년 12월에 파월이 그랬어요. 작년 12월에 아니라 작년 초에 디스인플레이션이라고 그랬어요. 자, 일단은 제야 쪽이 조금씩 내려가고 있다. 또 거짓말한 거예요. 뭘 내려가요? 또 올라왔는데. 자, 이 발언 할까요? 안 할까? 이거 하나면 자기한테 치부가 되겠죠. 만약에 얘기가 나온다면 웃기는 얘기가 될 테고. 자, 두 번째. 금리 인하 발언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자, 언제 인하할 것이라는 얘기는 분명히 안 나올 거예요. 일단 인하를 하고 있다. 언제? 그럼 이제 시장을 웃기는 거죠. 야,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야? 마음은 급하잖아요. 그죠? 자, 6월 달 만약에 안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자,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그걸 또 봐야 될 거고요. 자, 마지막에 긴축이에요, 긴축. 자, 작년 3월로 한번 돌아오죠. 작년 3월에 이제 SVB 사태가 있어요. 은행 사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연준에서 긴급 대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부실 은행들한테 돈을 다 빌려줬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근데 저번 주에 이게 끝났어요. 서비스 만료가 됐어요. 그 은행들은 안 받아요. 왜? 받으면 어떻게 돼요? 자기네 부실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신용 경색이 일어나죠. 은행에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대출 안 해주죠. 돈이 씨가 마르죠. 과연 긴축에 대한 얘기가 나올까요? 전 분명히 나올 거라고 봐요. 여기서한테 긴축 얘기 안 나오면 어떻게 돼요? 힘들어지죠. 그래서 제가 보는 거는 6월까지는 우리 시장이 조금은 우리가 힘든 시간으로 맞지 않을까라고 판단해 보고요. 자,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자, 분산 투자. 자, 계란을 한 곳에 담지 말라는 얘기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속담. 그러니까 그렇게 하셔서 현명한 투자를 했으면 좋겠고요. 자세한 내용은 또 노란톡에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마선님께서 투자 강의를 또 진행을 해주고 계셨는데요.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아쉽지만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노란톡방 들어오시게 된다면 무료 온라인 공개방송 링크를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당장 내일 오전에 또 받아보실 수 있는 그런 링크니까요. 마선님, 내일 이 무료 온라인 공개방송에서 FOMC 리뷰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드릴 예정이잖아요. 어떤 부분들에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짧게 부탁드릴게요. 네, 결국 이제 4월 달에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해서 수익을 낼 것인가 그거죠. 거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렇게 마스터님과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아쉽지만 우리 마스터님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오늘도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마스터님과 1시간 알차게 채워봤습니다. 아쉽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오늘의 핵심 화면으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해선시대 오늘의 핵심입니다. 먼저 나스닥입니다. 새벽 3시 FOMC 결과 발표 전까지는 관망이 유리하지만 그 전까지는 18,300포인트, 18,280포인트 저항 확인 후에 단기 매도 전략 챙겨봤고요. 오늘 크루드 오일은 EIA가 집계 원유 재고와 휘발유 재고가 크게 감소한 상황으로 20에서 30틱 익절하는 전략으로 매도 챙겨봤습니다. 마지막으로 골드입니다. 6월 전까지는 달러 약세 전환이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골드가 안전자산 측면에서 매력이 높은 시기다라고 담아봤습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끝으로 서울경제TV와 해선시대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